온 세상에 페미를 묻히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저는 언론개혁10년대 권수택입니다. 네, 저는 사담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좀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녹화를 했는데 저희가 또 이번 주에 3번. 4번이요, 4번. 아, 4번 본다고요? 아. 금요일에 2번 보잖아요. 애매한 언니들 녹음도 하기로 네. 했죠. 그래서 너무 자주 보는 것 같다. 김동찬이 그래서 이러다 배프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 이미 베프야 널 제일 자주 보고 있어. 저희 사무실 사람을 제외하고 제일 자주 보고 있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지금 나가는 방송 말고도 네.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여성들 네. 드디어 이제 녹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월요일 날 녹화를 했고 이제 금요일에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보실 수 있다. 7월 달에 깔아도 되고 저희 마음이죠. 아무것도 정해지죠. 정해진 건 없지만 촬영은 하고 있고 네. 곧 공개된다. 네, 7월 달이 근데 얼마 남지 않은 7월 달이 다음 주예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또 저희가 원래 하는 정기 방송을 또 해야죠.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저희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는 강선우 후보자인데 네.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재명 정부가 해서 이제 그 장관 인선. 네, 후보자 지명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계속 추적해왔던 거니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댓글로 저희가 좀 걱정을 했더니 지난번에 네. 아직 안 됐으니까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를 아,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좀 남겨주셨어요. 아직 다 된 거 아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목소리 내주시고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11명을 네. 발표한 거거든요. 19개 부처예요. 정부 부처 중에 11개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한 거였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백영훈 LG AI 연구원장이 됐고요.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유엔 대사가 됐고, 통일부 장관에는 지난번 우리가 예측했듯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임명되셨고요. 거기 위원실에 아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네요. 아, 중간에 이제 나가셔서. 네. 갑자기, 그런 상황도 발생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는 그 안규백 의원이 이제 국방에 되게 오래 20년인가 계셨대요. 그분이 네. 이제 되셨다고 들었고, 환경부 장관에는 김성한 의원 구청장, 노원구청장 하셨던 그분이고, 그리고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이게 이제 뭔가 중요한 그런 인사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장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송미령 현 장관이 유임됐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신기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되고 있고 그 국힘에서도 계엄에 어쨌든 동조한 사람 아니냐 좀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그 운동 내에서도 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네. 철도로 운전하시다가 무궁화호? 지명을 받았다고 무궁화호 운전하셨다고.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강선우 의원이 좀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재수 의원, 이분도 좀 주목되는 그 인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이미 되셨고, 그 이외에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으로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 원장이 됐다고 해서 LG 편향, 네이버 편향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중에 여성은 3명. 3명. 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유임된,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강선우 의원 그 지명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이 3명의 후보자가 여성으로 임명이 된 거다. 네, 그러네요. 전체로 가면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네, 네, 19, 걱정이 네, 19개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30%를 맞추려면은 그렇죠. 다음에 남은 8명을 임명할 때 이제 3명이 들어가야 30%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게 남은 자리가 더 알짜요. 지금 이번에 11개 발표된 것보다 남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산업통상부 자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이게 주요 경제부처 이 3개 부처가 있고,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알짜 자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소위 중요하다고 네. 얘기하는. 근데 거기에 여성이 네. 3명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유, 보내주시려나 보네요.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댓글 다신 분처럼 정말 기대를 좀 해야 하나. 좀 더 기다려봐라. 너무 성급하다, 우리가. 지금 다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니까요. 그러냐. 진짜 이렇게 될지 좀 지켜보고 싶고, 지금 이제 좀 인상적인 거는 이제 송미령 네. 장관이 유임이 되었다. 네.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죠, 현재는. 네. 후보자가 이제 페미다. 아니다. 맞아요. 페미다와 아니다가 이렇게 나뉘어 있어. 제 주변에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였는데. 그분은 가족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니야? 돌봄 가족하시는 분 아니야라고 평가가 있죠. 그런데 저 어디선가는 페미다. 페미 전사다.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성숙 이분은 제가 네이버 대표님이셨다고 하니까 그렇고, 예. 그러네요. 근데 기업 분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그쵸? 좀 드는 것 같아요. 아까는 장난으로 LG와 네이버 편향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이재명 정부 그 내각이나 이런데 너무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지난번에 디지털 성범죄 기획 1탄 할 때나 이번에도 이제 들어가는데 AI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대통령실 맞아요. 내각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AI를 다룰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기업인들이 이렇게 내각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약간 좀 전문성의 풀이 너무 좁게 잡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산업 AI 하면 곧 산업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 IT 하면 곧 산업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 그런 쪽 인사만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시민사회 단체나 기술 영역에서 좀 운동 영역에 계신 분들도 인선에 좀 참고를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죠. 그렇죠. 특히 그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여성가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성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맞아요. 주요하게 이제 거론이 되고,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명단이 돌았어요, 한번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 예측되는 그런 명단이 돌았을 때, 그때는 이분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전 당연히 이제 그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가지고.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나요? 이거 원래 유력하다고 했던 건 남현인순. 남현인순이. 네, 그 의원님이 명단이 좀 돌 때는 그분이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됐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분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내각이 발표가 됐는데 딱 딴 사람이야. 그때 당황스러움. 이분은 누구지? 저의 느낌은 네. 약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 정부의 기준인 이재명 거죠? 정부의 그 같이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셨던 분들과 계속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여성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여성 정책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뭔가 여성계의 사람을 그 자리에 이제 앉혔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들 저는 이거 관리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배제한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만 하시면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쵸. 그게 누구여도 상관없고 잘 여성계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걸 잘 반영하면 좋은데 이제 어떻게 하실지 좀 아직은 잘 저도 초면이어가지고 네. 그럼 그 다음 주제로 갈까요? 강선우 의원이 누구인가? 아 누구인가? 네, 누구인가? 이걸로 다음 주제로. 네,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네네. 네. 누구신가요? 네, 강선우 의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얘기되는 게 아동복지, 돌봄 등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젠더나 여성에 대해서는 주요 언급하는 건 없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강선우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 돌봄이나 네네네, 뭐 여성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셔가지고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의도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인사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딱 그런 장면 때문이기도 했어요. 뭐 이분이 어디 아까 나오고 이런 거는 크게 저기는 없는 것 같고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소비자 인간 발달학과 이런 거 석사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박사도 미국에서 받았는데 인간 발달과 가족학. 아, 가족학 전공이시군요. 이걸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고, 그리고 2023년도에 자녀를 키운 경험과 뭐 사회적 약자와 연대를 다룬 엄마 심장 따라가라는 책을 좀 발간했고, 그리고 처음 그 국회의원 될 때, 그때 캐치프라이즈가 강한 엄마 강선우. 였다고 해서 뭐 강한 엄마 강선우?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짧게 좀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임명되기 전에 한겨레 기사가 있었는데 한겨레 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너무 여성이 없다 이런 기사를 쓰면서 뭐 사회 1분과에 강선우,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전 국힘위원이 선임됐지만 세 사람 모두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고 기사를 쓴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분이 이제 된 거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가 난 거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번에도 가장 이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물음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도 약자 복지에 관련된 활동이 많은데 반해서 여성계와는 별다른 결점이 없어서 여성 단체들은 강 후보자 지명 소식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성 단체와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성평등 관련 활동들을 잘 몰라서 우리도 그분들이 활동을 찾아보고 있다. 아 뭐라고요? 여성계에서 찾아보고 네, 있다. 여성단체나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강선우 그 후보자가 성평등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보는 중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이런 분이다. 네. 제가 찾아본 거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분은 그럼 뭐 한 분이지? 찾아봤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여성 젠더보다는 그 아동복지 돌봄,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라는 게 이분이 의정활동에서도 너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장애 관련된 아동 복지법이나 아니면 장애 관련 법안 발의 이게 월등하게 높은 그런 부분도 확인했고 그리고 뭐 여성계와 가깝게 활동한 분 당연히 아까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러고 근데 이제 여가위에서 활동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기록을 발견했는데 민주당 내에 그 성소수자위원회 준비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당원 그 권리당원들 자발적인 모임 하다가 못했던 그.
근데 거기에 이름이 올려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찾아봤는데, 근데 이 성소유자위원회 준비 모임이 구체적인 활동을 찾아봤는데 그거는 별다른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력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발달장애 부모로서의 어떤 활동 플러스 그것에 기반한 이제 장애 정책이나 가족 정책에 맞아요. 관련해서 많은 걸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아무래도 여성 가족부로 되다 보니까 뭔가 그런 포지셔닝을 찾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가족에 조금 더 방점을 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성계랑 잘 소통이 되고 좀 성평등 정책들이 좀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만 된다면 뭐 누구든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지켜봐야겠죠. 미리부터 네. 비판할 필요는 네.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인사청문회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21대, 22대 그 젠더 관련 법안 어떤 것들을 발의했었는지, 대표 발의했는지 이런 걸 좀 쭉 훑어봤어요. 근데 많이 없긴 해요. 많이 없긴 하지만 그걸 좀 살펴보면은 일단 21대 이분이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아동 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 이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으로 상향하는 이 법안을 이제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죠. 행위. 성인이. 네. 그거는 이제 원래는 벌금형이 있었어요. 최하 벌금형이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신 부분을 좀 찾은 게 있고, 그리고 원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게 담당하는 게 사용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치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거 의무화하는 그 법안을 이제 냈는데 그거는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장수정님, 김수정이 누구야? 내 지인인데 장수정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뭐 그 페미 전사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 논란이 된 이번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법안인데, 이게 어떤 법안이냐면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 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었어요. 이 발의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펜코에서 얘기하는 어떤 논란이 됐냐면, 그러면은 이거 녹음을 해놔야 내가 무고죄를 밝힐 수 있는데 동의 안 해서 녹음을 못하면 내가 무고죄가 나중에 밝힐 그 법정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꼼짝없이 무고죄나 이런 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데 이거 법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 강선우 의원이 펜코의 표적이 됐었던 거고, 근데 여성계에서는 또 반대로 아니 무고죄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 녹음이 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 오매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셨나요? 녹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 녹음으로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앞뒤 전후의 맥락을 다 파악해서 무고나 아니면 이게 성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그 음성에서 난 동의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이렇게 인정받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춰보면은 이런 법이 물론 이제 법안 내용에서 약간 수정되는 부분도 있긴 할 수 있지만 이 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좀 갈리는 부분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 아쉽네요. 네, 된 그런 법안이 있었고, 그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메타버스, 이제 한국 사람들 확 불었잖아요. 열풍이 불었었는데,
이때 메타버스 요새 하나?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그때 이제 활성화 됐을 때 때. 그때 그 내부에 성희롱이 맞아요. 발생하는 문제가 맞아요. 한번 드러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이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거를 인지한 경우에 바로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법안 이거를 냈지만 이것도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요. 그거 이외에 그 질적 성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도 냈었어요. 이거 강제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어요. 근데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디지털 성범죄를 누가 만약 USB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몰수했어. 그랬다 이 사람은 이제 성범죄라는 게 드러났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지우고 삭제하고 주지만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다시 또 이제 온라인을 타서 그 영상들이 다시 뭐 피해이 사실 더 확산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아예 몰수하는 게 맞다 이런 법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폐기.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냈었는데 이것도 임기 만료가 되면서 폐기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원래 365일 운영이 돼야 이제 피해자들 찾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는 건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피해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권역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걸 의무화를 하자 이런 법을 냈지만 이것도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가 됐고 이게 이제 21대 국회에서 강선우 의원이 냈던 법안들이었는데 이제 22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22대에서 마지막에 냈던 그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 이거 의무화 법안은 다시 발의한 상태 22대에서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계류 중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활동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성계와 아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기엔 또 힘들 것 같긴 해요. 그쵸. 관련 있는 법안을 많이 준비를 하셨던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아직 여성신문에서도 안 냈어요. 내가 오늘 다 찾아봤어. 최초로. 어떤 법안 발의했었는지 네, 국회 이걸 다 찾아봤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을 내셨었더라. 그렇군요. 의미가 그래도 조금 그래. 근데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또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강선우 씨에 대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그 정보가 저도 아예 없었어가지고 네네. 오늘 또 조금 찾아보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맨날 TV 볼 때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이 또 있구나. 국회의원이가 이렇게. 그래서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강선우 의원은 특히 여성이나 젠더 쪽에서 맞아요. 계속 활동했던 그런 의원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관심 두고 지켜봤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찾아본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좀 괜찮을 것 같다. 아니다. 뱀이다. 아니다. 일단 페미니즘은 아직 여전히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근데 뭐 페미니스트나 저는 여성부 장관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복지나 이런 거는 또 잘하셨던 부분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 영역에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려되는 지점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젠더 관점이 검증된 적이 없어요, 이분. 이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여성 성평등 이제 청문회 할 때 다 얘기될 거잖아요. 이거 동의하냐 아니냐,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건데
여성 단체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성평등 의제라고 할 때 그때 대선에서도 얘기했지만 10대 주요 의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뭐 채용 성차별, 이거 임금 격차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근저제도 마련할 거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뭐 동성혼 허용이나 아니면은 뭐 생활 동반자법 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낙태죄 입법 대체 입법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우려였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뭐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청문회 들어가고 이분이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들어야지 이거를 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좀 이런 중요한 여성계 혹은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또 계속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송미령 네. 장관 왜 송미령이 계속 강서구 말고 송미령에다 관심이 같은 있는 거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 농민들이 그쵸.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항의를 엄청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이번에 느끼는 바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이 만들 수 있는 정부다. 이런 느낌을 저는 그런 메시지 자체가 그걸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오픈된 게 거의 없어. 맞아요. 말씀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젠더 관련한 성평등 관련한 법안을 이런 것들 냈기 때문에 아예 뭐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되게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발언했는지 찾아도 봤거든요. 혹시 뭐 M번방 사건에 대해서 발언한 게 있으신가? 아니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젠더 실종에 대해서, 여성 실종에 대해서 뭔가 발언한 게 있으신가? 이런 것 다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네. 나오는 게 없어. 저는 그러니까 제 추측인데 되게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추구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각을 세우시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되게 약간 그렇게 넓게 가져가시면서 안전한 리더십을 또 추구하시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우려가 두 번째가 그런 건데 이게 민주당 소속의 위원이고 친명이죠. 분류가 되면서 뭔가 이 여가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보다도 당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요구되는 그런 게 귀속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어서 이게 더 우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관계 음성 상대방 동의 없이 이거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펜코에서 논란이 됐던 거고 하지만 밀고 나가지 못했죠.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강선 의원이 어떻게 발언했었는지 그 논란에 대해서 그것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것도 없어서 저는 좀 놀랐어요. 한번 그럼 기자들이 물어봤을 텐데 분명히 그거 없어서 좀 놀랐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그런 성평등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개인이 소신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약간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보면 저는 어쨌든 갈등의 소리를 줄이고 갈등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뭔가 왜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사실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뭐 좋은 파트너로서 하실 수도 있죠. 뭐 근데 아닐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을 이제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 일 처리를 하면서 어쨌든 그동안 여성 실종이라는 얘기 계속 비판받았던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 그러니까 그 선을 어떻게 타실지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 자체는 지금 그렇고 이 인사도 사실은 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아마 당의 뭐 말씀하신 대로 당의 어떤 기조를 많이 따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우리들은 또 아쉬울 수밖에 없지. 여성들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뭐 아직 모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조금 더 세워야 되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 이슈죠. 그쵸. 당연히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싸우기도 하고 타협도 해야 되겠고 뭐 그런 자리긴 합니다만 저는 근데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어쨌든 이게 쟁점이 되고 계속 갈등이라고 계속 소환이 되는데 이런 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사실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싸우고 잘하는 게 더 나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요즘은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뭐 의외로 잘하실 수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일들을 하는 거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조용히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조용히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할 일을 안 하면서 조용히 있을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런 싸움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거는 뭐 안 그러길 바라면서 이제 계속 봐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이 강선우 후보자가 어쨌든 이번에 임명이 되면은 청문회 거쳐서 임명이 되면은 이재명 정부의 그 성평등부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거기 초대 장관이 되는 맞아요. 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최근에 그런 여가부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냐 이런 토론회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왜 남성분은 없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업무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 확대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그냥 가족부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여가부에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는 건데 거기에 더 힘을 실는 인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우려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쵸.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슈들을 좀 가져가 주시기를 정책적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다. 저희 당연히 바란다. 잘 하면 너무 좋죠. 잘 좀 해주시면 잘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너무 거 좋겠다. 있죠. 네, 열심히 찾아봤다. 네, 어떤 활동 그렇죠. 하셨는지. 네. 근데 되게 열심히 하신 바가 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더 오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또 그래야지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근데 그러네요. 이게 국회의원이 네. 사실은 발의한 걸 발의하고 통과를 그런 못 걸로 시키면 그렇죠. 발의 건수 너무 많긴 발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관심 갖는 발의안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런 건 좀 있긴 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다 합니다. 네, 또 그러면 다음 또 이슈 또 가져갈까요? 저희 지금 이 시간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문회 네. 지금 저희 화요일 오후인데 인사청문회가 지금 되고 있죠. 네, 저희가 지난번 주에 한번 얘기했던 거라 막 크게 그게, 얘기할 건 없고 그 이후에 어떤 게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정도만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거였던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한다 이런 발언이 논란됐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또 발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하거나 제약당하거나 심지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제기하는 교계분들도 계시다. 이걸 여전히 이제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국 성소수자 연구회 그리고 한국 성소수자 의료 연구회 그리고 한국 성소수자 퀴어 연구 학회 이 3학회에서 공동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이슈를 다양성이 존중과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 그런 도구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반인륜적인 논리. 반인륜적인. 발음이 반인륜적인. 네, 어렵습니다. 네,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이었어요. 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지는 않다. 질문할지. 제가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누가 질문했지? 차별금지법 이렇게 김민석 쳐봤는데 질문은 없고 옹호가 있었더라고요. 김민석을 옹호했다. 네, 누구지? 박선원 이 의원이 박성원. 네, 김 후보자는 숭실고 졸업하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성가대 합창단도 하시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그 힘든 시간 10여 년, 20년을 정말 잘 단단하게 뚫고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 이렇게 약간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뭐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이 배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옹호하는 네, 게 맞아요. 있었습니다. 장혜영 의원도 계속 얘기하시던데 처벌 조항이 없다. 없어. 근데 왜 처벌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냐, 유언비어를 뻗뜨리냐, 지금 이거잖아요. 처벌 조항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교회라는 이유로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처벌 얘기는 안 해요. 안 해요? 그 이후에는 제약당하거나 제약당할까봐. 불이익을 당하거나 할 말을 못하거나 제약을 당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할 말을 못 이렇게 말을 처벌이라는 얘기 이제 안 하긴 하더라고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그 얘기했어요. 아니 자당에서도 차별금지법 발의가 됐던 거잖아요. 제정안이 그것도 안 읽어봤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처벌 조항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질문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사 떴네요. 네. 차별금지법 질문 안 했다. 뭐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도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내일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교계와의 관계 이분이 어느 정도 기독교에 신실한지 이거에 대한 게 또 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경향신문 맞아. 경향신문이 냈던 건데 2021년도에 이제 개정된 사학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립 초중교 교원 채용 시에 너무 비리가 많으니까 이거를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게 이 법안이 이제 그렇게 법안이 개정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드렸듯이 부정 채용이 너무 논란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사학재단에서 그때 당시에 특히 이제 교계를 중심으로 사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김민석 이제 후보자가 요것도 2023년 11월이야.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 사학이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거다. 그 법안이.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재개정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이 기독교 관련한 이 단체에서 한 행사에서 한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기독교란 무엇이고 종교란 무엇이며 이런 분이 종교적 세계관으로 이거 공직 활동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발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합의를 못 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잖아요. 4대 자유가. 종교적 자유가 있는데 지금 합의를 안 하고 계시죠. 어떡하시려고 지금.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 진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얘기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라니. 난 그것도 용인할 수 없어. 그것도 별론데 근데 이 정도까지 신실한지 몰랐다는 거지. 나는 감사원금 2억에서 나는 정말 되게 신실한 신실하구나. 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 거의 종교로 지금 정치하는 거 아니야?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 사람이 국무총리. 그건 안 되지 않나? 왜 내 말이야? 그건 난 지금 점점 그건 안 되지 않나? 점점 이 기독교 관련한 그 본인이 그러니까 소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직 생활에 계속 접목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념이 있어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와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기독교 저번에 얘기했는데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맞아. 다양한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 모두를 대표해야 되는 국무총리가 그쵸. 지금 소수 기독교 종교에 종교에 종교에. 복무하겠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국무총리가 되기엔 문제가 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사학법 이제 말씀하신 맞아요, 사학법 개정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도 공직자가 어떻게 발언하냐면 검토해 보겠다가 최선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냥 하겠다. 사학 재단에 뭘 침해하는 거야? 권리를 침해한다고? 아니 그거는 그게 재단의 학교라는 것이 우리가 맞아요. 그때 동덕여대 때도 얘기했지만 학교라는 게 사학만의 학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기독교 사학이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한다고 얘기했어요. 존재 이유가 뭔데? 왜 학교를 했는데? 존재 이유? 김종환. 들었어요? 김종환이라고 한 거? 김종환 언제적 김종환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여러분 찾아보세요. 몇 년 전지. 네, 그 사학재단의 존재는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전파하고 알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럼 학교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런 채용 비리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막을 거 본인이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대안을 얘기하든가 이런 거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 정치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아니 이런 얘기를 대놓고 밖으로 안 알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랬나 진짜? 너무 근데 경영심이 너무 캐인 거야? 그들을 믿었나? 누가 앉아 있었던 거지 뒤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웠어.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명금지법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여전히 수 있진 않지.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 해야도 말했잖아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보통 그래, 얘기하는 거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멘트를 주는 거지. 거기서 본인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 본인 정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공과 사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직에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근데 이제 너무 옛날에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김인석 의원 하면 철새 이미지밖에 없어서 철새 그 이미지가 지금 십수년 동안 박혀 있어서 사실 몰랐어 이 사람의 정체를 디테일하게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은 진짜 그렇죠.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세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아니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 주요 여기 무대에 없었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맞아. 주류에서 밀려나 계셨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우리가. 근데 아까 그 박선원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와 함께 했다는 거잖아. 버티게 한 힘. 그래서 박서건 의원도 되게 독실하신가 봐요. 모르겠어요. 박선원 의원은 그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선원. 박선원.
그런 그렇죠. 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 질문을 해야지 왜 이해하려는 거 발언을 해. 너무 막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 의원들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빨리 통과해라. 왜 통과 안 하냐 이건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기자 생활할 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일 많이 썼던 기사 그거였어요. 아무리 여당이지만 당신 청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청문을 하러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옹호하거나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은 하셔야죠. 최소한. 아니 근데 좋은 점을 얘기해 주려면 딴 걸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걸 자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런 걸로 돌파되지 못한다. 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기독교 관련해서 공직 이거 넘나드는 말씀하신 종교를 넘나드는 그런 거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분명히 청문위원이라면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그만 시간을 낭비하고 싶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소식은 어떤 걸까요? 다음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님 또 다뤄야 되지 않을까. 다시 찾아온 김건희 여사님. 요즘 다시 뜨거운 인물이 됐어요. 맞아요.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걱정이 되는데. 입원하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특검부터 얘기한다. 잘 쉬시고 계시길 바라면서 빨리 회복하시고 네. 특검 얘기를 해봐야죠. 네, 그 김건희 특검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됐죠. 시작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요. 되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정부 대주 맞아. 몇 차례 계속 거부권 하다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근데 그거 있어요. 여당이 특검을 밀어붙인 경우는 처음이래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여당은 그냥 검찰 움직여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지금은 이제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본인들이 야당일 때 계속 했던 거고 국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맞아. 거지. 오히려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특검을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검찰총장 이제 임명하고 그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일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인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이재명 정부와 검사들과의 그런 긴장 관계는 계속 있을 것 같죠. 계속 있고 또 아예 검찰이라는 그 집단 자체를 어떻게 하실지 지금 좀. 근데 이미 그림은 나왔잖아요. 거부 사고 이미 나와 있고. 기소랑 분리하는 거. 분리 수사랑 기소로 분리하는 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어느 때보다 검사의 역할이 되게 새로 재정의되고 있는 시기여서.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점이죠. 이전까지 우리가 봤던 검찰 특검과는 좀 다른 점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당에서 이렇게 특검을 추진하는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오히려 이제 국힘에서 이제 특검 반대하고 지금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도 특검 처리한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가 그렇게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니 그러면은 뭐 이건 이제 특검은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120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 기한 없이 그냥 검찰에서 한 4년 내내 털어보자. 이래도 니네 받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히려 특검이 이 그러니까 야당한테는 지금 국힘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 김건희도 특검 잘 됐다고 했다고 그랬다면서요? 윤석열도 특검에는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검찰은 안 나가겠다고 그러다가 어쨌든 그렇고 이제 다 조직이 됐어요. 부장검사 8명을 비롯해서 검사 40명 파견 요청을 마무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120일 정도로 이제 연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특검법 어떻게 처리됐는지 수사 대상만 15건입니다. 너무 바빠. 너무 짧아 120일. 15개 12씩 해도 지금 모자라.
놀랐어요. 그래서 15개 뭐가 있어? 그래서 봤거든요. 처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이거 주가 조작. 이거 조작에 대한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 협찬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최재형 목사가 됐던 고가의 명품 가방,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이런 향응수수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을 할 때 국가 계약 관련한 사안을 부당하게 이제 개입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이게 이제 포함이 된 거고, 그리고 명태균 건진 법사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들이 국정 개입하거나 인사 개입하는데 이분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이 한 게 있는지 이런 게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임성근 구명로비, 예, 임성근과 조병로 이 구명로비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개입한 게 있는지,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진짜 이거 제일 황당한. 그리고 8번째가 창원산단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이 국가 기밀이 유출된 거잖아요. 언제 그쵸. 어떻게 개발되는지 이런 거랑, 그리고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이게 이제 포함이 됐고,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무상으로 여론조사 이거 받은 거잖아요. 이건 또 별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대가를 받아서 공천 개입하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건 또 별도로 들어갔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그 불법 허위 여론조사 그 명태균 통해서 한 거랑 그 공천 거래한 거는 또 다시 또 별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 지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배우자니까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사적 이익을 얻은 게 있는지 이게 또 별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20대 이제 본인들이 대선할 때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한 게 있는지, 그때 이제 윤석열도 자기 장모가 이득 본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허위 사실로 들어간 것도 꽤 많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가 조작한 적 없고 이런 거 자기 손해만 받고 털고 나갔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별도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런 모든 걸 행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제 다 봐준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붙어요? 직권남용한 거 아니냐, 시킨 거 아니냐, 이게 뭔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도 지금 처벌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이 특검으로 인해서 라는 거고. 다 처벌했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있어. 인지수사가 가능하게 됐어요. 인지수사. 그래서 이 15개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다가 또 다르게 발견되면 그걸 또 수사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15개로 됐지만, 그리고 이제 인지수사까지 16개 항목으로 들어갔지만 추가될 수 있다. 이건. 그렇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걸 통틀어 쏟아냈더니 여기 넣었다라고 부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군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굵직굵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너무 큰 건들이 지금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자랄 거. 지금 밤을 계속 새셔야 돼. 그러니까 120일로 안 될 것 같은데. 120일 안 될 것 같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120일 동안. 너무 빠듯해. 너무 빠듯해. 연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이 120일까지예요. 연장을 최대로 해서 120일. 네. 못할 것 같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빨리빨리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뭔가 뭐 대책이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픈 이유가 있으시다. 아플 것 같아, 나라도 지금. 이미 아파. 이미 아파. 이미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뭐 지병이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나중에 그게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됐고, 윤석열이 측근한테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군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계속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이후 입원한 이틀 후인가? 그때 그 검찰에서 재수사하면서 미래에셋 여기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그거였던 거잖아요. 블랙 펄 인베스트 거기에 계좌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이거를 내용이,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상 직접적인 증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또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기사가 떴는데
숙명여대에서 논문 표절 석사 학위 취소했다는 맞아. 결정, 그리고 맞아. 이거에 이어서 국민대도 국민대. 박사 학위 취소 방침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가지고 고난을 겪고 계시다.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진짜. 이렇게 바쁘게 살아. 덜 바쁘게 살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 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 열심히 수사 받으시고. 아니, 관심 많으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관심은 많은데 수사 받고 생각해야지. 일단 처벌을 받고 나서. 김건희 씨에 대한 분석은 또 제 다른 관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냥 권력에? 그런 아니면은 뭐 약간 이런 전능감 같은 거를 막 그냥 느끼나? 이건 무서운 게 없나 진짜 약간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뭘까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서. 권한이 되게 많은 건데 그거를 이제 권력을 가져본 사람인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주는 전능감. 네. 음. 다 할 수 있다. 뭘 다 다 할 해야 수 된다. 있다.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검찰총장 그 배우자가 윤석열이 검찰 시절부터 총장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그 조금씩 권력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제 우리도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V0로서 이 모든 영광을 누렸던 거인 거여서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이제 남은 건 고난과 역경이 시작된 거다. 맞아. 그러니까 네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또 빡세게 받으셔야 될 거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근데 저 이거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제 화제가 되면서 생각나는 그 기사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어떤 거요? 이거는 관심 있는 캐릭터이기도 해. 그 한겨레 21에서 그 명리학자 류 씨를 만나서 인터뷰한 기사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서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봤어. 아, 요즘에 우울증이 아 진짜. 네 그런 게 아닌가. 제 시간만 있으면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연구를 할 수가 없네.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보면서 그 생각했어. 아 이 유 씨가 얘기해준 대로 살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맞췄어. 근데 왠지 알아요? 왜요? 근데 그런 거 물어봐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아 그치.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왜 물어보냐. 어차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 그래서 이 감옥 가냐고 물어봤을 때 이 명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 은둔하면 된다. 당신도 많이 깨달아야 한다. 제발 좀 나서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제대로 얘기를 해주셨네. 근데 안 들었다는 거죠. 위기인 거는 분명하지만 아직 기운이 좋아서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해 줬는데 이게 그 2023년도 12월 달이었어요. 그 뒤로 또 그 뒤로 많은 일을 하셨죠. 150일 동안 공식 활동을 안 하시다가 잠깐 들은 거야. 명리학자의 말을 잠깐 들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셨어. 그래서 마포대교에 막 가가지고 시찰도 하시고. 맞아.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네요. 네.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내 맘대로 하니까 듣지 않아. 그래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야. 맞아. 하지만 그 대답을 원했던 거지. 하지만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 말을 가까이 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맞아요. 안타깝다. 제가 타로를 한참 볼 때가 있었는데 타로 볼 때마다 그 상대방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거 어떻게 나오든 네 맘대로 할 거잖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타로 보면서도. 어차피 그런 겁니다. 어머 네. 정해져 있었던 건 그래요. 자기는 하고 싶고 하고 싶고 해야 하고 공제로로 활동하고 싶고 해야 하고 누려야 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윤석열은 계속 김치찌개만 끓이고 있고 일을 안 하고 술이나 마시고 있고. 아니 계속 요새 그 순방 갔을 때 비교짤이 엄청 올라잖아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올라요. 너무 너무 막 많이 올라요. 윤석열은 이랬는데 이재명은 이랬고 뭐 김건희 이랬는데 맞아요. 뭐 지금 그분 이름 뭐지? 응? 그분 이름 뭐지? 영부인 이름이 뭐죠? 김혜경. 김혜경. 이게 막 계속 비교짤을 올리고 맞아요. 그게 심해. 좀 약간 보다 보면 약간 현타가 이걸 왜 굳이 만들었어?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나는 윤석열은 당연히 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응. 윤석열은 당연히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던 거고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뭐 그건 충분히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김혜경 여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측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맞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순방 가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기자회견 하거나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병풍처럼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원래 서 있어 이게 맞지? 아니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같이 해서 같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자리가 아닌데 굳이 왜 김혜경 여사를 뒤에 세웠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왜 서 있었냐? 어. 굳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근데 약간 따로 좀 이렇게 딴 데 가 있거나 딴 데서 좀 쉬고 있거나 본인이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런 뭔가 대통령의 배우자의 역할인 영부인 역할인 것처럼 얘기되는 게 저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사람이 너무나 명확히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막 되는 게 좀 이게 뭐 이해는 가요. 워낙에 3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이해는 가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 권한이 다르고 그러면서 약간 그게 좀 약간 뭐랄까 영부인의 위치, 영부인의 자세 이런 것들로 좀 얘기가 좀 불필요하게 너무 강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도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부인이 어느 역할을 하는 건지. 근데 그런 건 얘기하지 않고 김건희처럼 하지 않으면 돼. 이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죠. 이거 윤석열이 한 대로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비아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기준을 만들어야지. 맞아. 시스템을 만들고 영부인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냥 그 기준이 김건희처럼 하지 않는다. 이미 윤석열처럼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너무 3년 동안 힘들었고 진짜 눈이 한껏 낮아져 있다 지금 너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부인 역할이 맞아요. 예전처럼 내조 중심으로 막 더 약간 가게 되는 될까봐 저는 그것이 좀 우려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보면서 평가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초반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 얘기하다 여기까지. 네. 여러분. 네. 어떻게 죄송하지만 감옥은 가실 것 같아요. 감옥은 갔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감옥 네. 갈 것 같아. 나도 명리학 이거 할까?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감옥 조용히 있어. 이랬는데 감옥 가야 돼 이제. 나 100% 맞출 것 같아. 감옥은 가시고요. 이렇게 네.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면. 네, 냉정하게 죄송합니다.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리학 일단 배워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나요? 네, 끝났군요. 원래 준비 안 했는데 최근에 그 남돌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네. 얘기도 회의무대에서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그냥 했던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NCT 네, NCT 그분 전 멤버. 전 멤버 팬들 되게 싫어해. 저는 이게 그만뒀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 전 NCT 네. 멤버 네, 테일 음. 그리고 더보이즈 이제 네. 이름 주학년. 뭐죠? 아 네. 주학년. 예. 그러네요. 이분들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지금 찾아봤는데 네. 주학년은 기억이 나는 게 프로듀스 101을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 봤어요.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나도 기억이 봤어. 나. 나도 기억나. 얼굴 보니까 나겠더라고. 네. 좀 잘 하시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대단. 그러니까 테일 진짜 와, 옛날에는 아이돌이어서 막 아무것도 못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그런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아무튼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뭘 배운 거야? 아니 본인들이 선배가 있잖아요, 정준이. 선배라고 그랬죠. 아 그들 성범죄 그 선배. 뭘 배운 거냐고. 퇴출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보고도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너무 재질 나쁘잖아요. 맞아. 예를 들면 이게 일부러 외국인 대상을 고른 거고, 그리고 자기네를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범행 대상이나 그런 장소 이런 거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주소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택시를 태워서. 이런 너무 재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NCT에서 그러니까 퇴출됐다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팬들이 그랬거든요. 아 뭐지? 성범죄인가? 이렇게까지는 예상했어. 아 진짜. 그리고 곧바로 성범죄라는 게 드러났어. 근데 이제 팬들, 그러니까 SM이 원래는 이런 걸로 퇴출 잘 안 시키는데 어떻게 퇴출까지 시켰지라는 걸로 이제 팬들이 궁금함이 시작된 거고, 그 수위가 되게 높을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드러났는데 이번에 이제 1심이 나오면서 와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약간 팬들은 약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아이돌을 이제 좋아하거나 이 아이돌 괜찮다, 특히 남성 아이돌의 경우 그럴 경우에 약간 이놈도 이놈도 그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가 있죠. 걱정이. 이게 내가 좋아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전 늘 생각합니다. 네. 언젠간 내가 배신당할 수 있다. 아 참 축하드려요. 방탄 다 지금 돌아왔어. 드디어. 네, 슈가가 50억을 기부. 슈가가 50억을 기부하고. 하지만 슈가가 최애는 아닙니다. 저는 슈가가 최애예요. 저는 그 방탄 중에서는. 멋있죠. 네. 랩 잘하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럼 내가 축하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축하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미가 아니에요. 올해 이제 앨범이 나옵니다. 그냥 슈가를 좋아할 뿐. 올해 앨범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미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미야. 내가 뭐였지? 그때 달려라 방탄을 보고 있었거든 그때. 달려라 방탄 한참 볼 때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아 그래요? 방탄, 네. 달려라 방탄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저 아미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미예요. 진짜 웃겼다. 저는 초창기까지는 아니지만 2015년도부터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 꽤 오래 전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그럼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또 팬들이 열심히 시작하는 하시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네. 이제 활발한 활동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이번에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 예고일 수 있는데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애매한 언니들의 또 제가 나가요. 네네. 저희 팟캐스트. 그때 이거 연결돼 있어. 아 그래요? 네, 주제 책을 안 읽어가지고. 연결돼 있죠. 책 연결돼 주제 자체는. 있어요. 책 저희가 괴물. 서문 읽었어. 서문. 이제 읽으면 돼. 네, 저 마지막 달라 읽고 있는데. 네, 괴물들이라는 네. 이제 책을 저희가 할 건데, 그게 이제 약간 예술가나 아니면 예술가가 아티스트지. 어쨌든 그들이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다던가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때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가? 소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비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쓴 책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이번 주 금요일에 녹음하기로 했다. 네, 다음 주에 아마 방송이 될 건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또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두 분이랑. 네, 이렇게 또 다른 방송 얘기. 뭐 서대문 FM 거니까. 아 맞아요. 서대문 FM 방송이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또 그러면 인사를 해볼까요? 네, 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희 자주 보고 있는데 또 이번 자주 주에 네, 또 봐요요. 네. 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보답하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였습니다. 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잘 해주세요. 해주세요.